애들한테 저는 늘 저작권 개념을 줍니다. 작품 하나당 건빵 3개 이제 줘요. 특히 이제 다음 질문에서 ADHD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ADHD 이거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ADHD 아이들은요, 씹는 활동이 애들을 정서적으로 안정시켜요. 그래서 일부러 택한 게 이 보리 건빵이에요. 씹는데 한참 걸리거든요. 6개만 메고 1시간 걸릴 수도 있다고. 여기 한번 보세요. 세봉에 마트에 가시면 세봉에 1,000원이야. 그러니까 값도 싸. 돈 많이 쓰실 필요 없어. 교육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기는 네. 저작권으로 건빵 3개씩 줬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제가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요즘에 지금 선생님들 챗 GPT 때문에 난린 거 아시죠? 이제 영어로 인해서 세계적인 빈부 격차가 더 심해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애들도 영어를 잘해야 돼. 그 러시아 애들도 공통이라서 걔네들도 다 알파벳 비슷한 거 쓰더라고요. 저도 처음 봤어요. 여기 오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우리나라 애들이 탁월하고 또 러시아 애들도 자기들 언어를 가지고 이제 표현하게. 또 러시아 애들은 우리나라 애들에게 자기네 나라 언어를 소개하는, 자기네 나라로 아가 그러면 뭘 타이포로 표현해가지고 뒷면에 게시판 하나씩 코너씩 주는 거예요. 뭐 안무개 게시판, 혹은 B 게시판, 혹은 C 게시판 이렇게 참여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참여의 기회라는 게 묘합니다. 애들은 참여하는 아이들만이 소속감을 느껴요. 그리고 자존감을 느껴요. 이게 지금 애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온 애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얘들이 힘들고 바빠, 막 어렵잖아요. 근데 그것을 버텨내게 하는 힘이 바로 이런 나도 잘할 수 있는 게 있어? 친구들에게 뭔가 내 반에 우리 반 애들에게 지원할 수 있어? 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어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초등 기초 800단어를 제가 지금은 전부 이렇게 영상으로, 세상이 좋아가지고 영상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하나만 살짝 보여드릴게요. Another day, another story. 제가 800개, 이제 400개까지 만들었어요. 선생님도 활용하시면. About, 우리 애들. across, across, 하반의 기초. at,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자기들 작품이 수업 제출 수일 때 애들이 평생 잊지 못하고 address, address, afraid, afraid, 그리고 버그네. 버그에 있는데 after, after, 어렵네. afternoon, afternoon, 네, 이런 걸로 지금 전부 다
저희가 800개를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학생이 있는 아까 그 타이포 중에서 좀 독특하게 색깔 주스로 했던 애가 있죠. 걔가 엄마가 베트남이에요. 그래서 사춘기 때 우리 엄마는 왜 다른 집과 다른가를 때문에 애가 상당히 그 방황을 좀 했어요. 위험한 행동을 하고.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이 치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만든 작품이 대표 작품으로 소개가 되고 하니까 애들이 그 다음부터는 지금은 이제 20대 후반 좀 됐어요. 얼마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잘생겼어요.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아직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학창 시절에 중학교 시절에 했던 거를 이렇게 선생님이 잘 봐주셨다. 자, 그래서 다문학생이 있는 학교는 무슨 학교가 되어야 한다? 기억, 지읒. 정답. 누가 뭐 될까요? 국제 학교가 되어야 된다. 저는 중앙초등학교는 무슨 학교야? 국제 학교야. 그런 탈바꿈을 하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 여기서 대박이 날 수 있겠죠. 근데 당황스럽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도대체 교육지원청도 막 어쩔지 모르고 그게 사실은 몇 년 전에 안산에 왔어요. 안산에 뭐 다르기도 하네요. 학교마다 막 어떤 학교는 70% 다문화 애들이. 그러니까 뭐 선생님들은 쩔쩔매고 뭐 이러는데 사실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고. 네, 선생님들께서 지금 아이들의 낯선 행동 때문에, 그 낯선 행동이라는 건 사실 문제 행동이에요.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 제가 꼼꼼히 살펴보면 아이들 나름대로 다 사정이 있어. 그래서 차마 문제 행동이라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낯선 행동이다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하려고 하고요. 대한민국에 이때 낯선 행동이 있다. 있었다. 당장 땡.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있었다. 대표적인 6가지. 잠자는 거나 학교에 안 나오는 것이 수업을 방해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왜?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방해하는 애들은 지읒시옷 하지 않는다. 뭐 하지 않는다? 자살하지 않는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학교에 나와서 우리끼리 있는데 학교에 나와서 지랄하는 애들은 자살을 안 해. 왜? 나와서 스트레스 풀잖아.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지랄을 하더라도 학교에 나와서 해라는 거야. 자살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느 여고에서, 서울의 어느 여고에서 자살 한 건이 있었습니다. 한 학기마다 하나씩 자살이 이어지는 거야. 그 학교, 제가 아는 선생님들 다 학교 그만뒀어요. 두렵고 감당이 안 됐다. 그런 것을 마음 말해요. 참 종합의 예술이죠. 심리치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 지금 30대 선생님들 많이 보이는데 저는 40대 때 최대 고민이 그거였어요. 도대체 교사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야? 날이 갈수록 기본이 이거는 집에서 다 기본으로 가르쳐 주겠지. 그런 상식이 와장창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막 속상해서 산에 올라가서 막걸리 마시면서 한숨 푹푹 쉬면서 근데 역발상으로 해보면
그러면 부모가 못 해줄 때 이 사회에서 부모 대신에 누가 해줘야 될까? 어느 날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왜 목사님들? 애들 다 교회 다니는 거 아니지. 그러면 누가 도대체? 거기서 많이 깨졌죠, 제가. 아, 이제 이것저것 재울 수가 없다. 공교육이 이기는 이미 왔어. 왜냐? 학부모님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너는 집에서 뭘 배워왔니? 이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거 무슨 죄야? 네 글자? 아동 학대야. 근데 정말 희소식은 이런 것들은 한결같이 아이들의 무엇에서 비롯된다? 우울감에서. 이거 가지고 3시간 강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겪었어. 하나같이 슬픈 거예요. 근데 어른도 마찬가지야. 어머니, 아버님이 왠지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100%입니다, 100%. 그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냐? 우울한 어머니. 그래서 그러면 코로나도 잡았잖아. 우리 이제 막 진짜 인간도 참 대단한 거예요. 그 코로나를 이제 지금 이걸 마스크 벗고 살잖아. 가장 인간 대단하죠. 코로나를 백신으로 잡듯이 이 우울감을 잡는 백신이 있어요. 그게 바로 소속감과 자존감.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만 선생님들께서 딱 키워드로 해가지고 학급 운영하시고 수업 운영하시면 애들이 천사가 되고 선생님들의 1급 서포터가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소속감과 자존감을 어떻게 높이는가? 그게 소속감은 누구의 몫이야? 담임 선생님의 몫. 자존감은 그러니까 숙제를 기획 디자인하는 교사가 이제 지금 저것을 통째로 묶어서 했는데 낯선 행동의 예방과 대응법 일반적인 방법은 여기다 제가 올려놨어요. 선생님 부장님이 이 게시물 주소 688번 받으셔가지고 여기서 살펴보세요. 강론으로 이거 얘기하다가는 밤을 새워도 밤을 타. 두 번째, 가정에서도 생활 습관 지도가 전혀 되지 않아. 잘못된 행동이 고쳐지지 않아. 근데 지금 이게 그 대부분의 문제가 애가 이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 모를까? 자, 10가지 경우가 있으면 알고도 못 지키는 경우가 많을까요? 몰라서 못 지키는 경우가 많을까요? 나이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제가 한 예를 하나 지금 보려고 하는데 역발상에서 이기적인 걸 예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타적인 건 뭐냐? 누군가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돼. 근데 애가 하나였다. 우리 애는 할머니 손에서 컸어요. 얘한테 이타성을 바래?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 이타적인 남을 위하는 경험 자체가 없죠. 혼자 사는 애가 어떻게 남을 배려하는 그런 생활 습관을 집에서 가질 수가 있어요? 안 되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회장아이라는 애를 뽑았는데 회장아이가 작년 담임이
걱정을 한숨을 퍽 보내줘. 걔 회장 되면 안 되는데 진작 말씀드리고. 근데 사실 정말 이기적이더라. 자기도 챙기는데 귀신이야. 그런데 어느 날 학교 그 수업 끝나고 청소를 2명씩 하는데 한 애가 모르고 그냥 갔어. 그러니까 얘랑 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 이 회장 아이가 얘를 도와서 책상 줄을 맞춰주더라. 제가 그거를 저는 생활기록부로 답합니다. 생활기록부에 아니 얘가 몇월 며칠 친구가 주머니를 입고 가자 책상 줄을 대신 맞춰줬음 이라고 생활기록부에 입력을 하고 그걸 알려줬어요. 정말 애들 참 그러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 자그마한 사건. 그래서 우리는 이 훈육을 할 때 뒤통수 치기 훈육이라고. 잘못한 거 딱 네가 잘하나 못하나 보자. 그러다가 잘못했을 때 뒤통수 야단치는 거. 그게 우리들의 훈육입니다. 근데 그 역발상을 했는데 사실 책상 줄을 맞춰주는 게 무슨 칭찬 사유가 돼요? 칭찬 사유가 안 하지. 그런데 칭찬의 기준을 다른 데 두지 않고 그 아이의 과거에다 두자. 선생님들께서 지금 러시아 애들 좀 들어와서 당황스러우시지만 미국을 가보면 수시로 들어와, 수시로. 전 세계에서. 어제는 아프리카에서 하나 두고, 오늘 유럽에서 하나 오고, 그 다음에 또 아시아에서 하나 오고, 그 다음에 남미에서 하나 와. 그러니까 제가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사에서 4주를 보내준 적이 있어요. 학교 관찰을 가서 보니까, 이야! 이 선생님들은 칭찬의 화신입니다. 그리고 그때 충격받은 건 칭찬의 기준이 다 달라.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를 배우는 아이가 그 다음에 1 더하기 2는 3을 다른 애는 8 곱하기 9도 배워. 같은 교실하는 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1 더하기 2는 3을 풀었잖아요. 그러면 폭풍 칭찬. 그거예요. 칭찬의 기준은 각자의 과거구나. 그거를 칭찬의 기준은 아이의 무엇? 근데 저는 교직에서 35년을 있으면서 가장 훌륭한 발견이 이거 같아요. 아들, 딸 키우는데도 마찬가지. 우리 아들이 요즘 뭐 고기를 먹어야 뭐 힘을 쓴다나 뭐 한다는 고기를 먹어. 근데 세상에 아빠 반주하는데 지는 고기 구워 먹으면서 다 한 점도 안 주네. 그런데 그때 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제 평생에 가장 잘한 훈육 방법이에요. 한마디도 속상하지. 속상하면 그 자리를 피해. 속상하면 혼자 마시면 되죠. 그런데 그 다음날 내가 요만큼 잘라주더라고. 어떻게 해야 돼? 폭풍 칭찬해줘. 요즘 좀 많이 줘요. 근데 그래서 아주 그렇고 미안해. 또 영상 보면 좀 짜증낼 거다 우리 애들. 그 둘째도 그래. 교사가 되고 나서 내가 너무 마음이 바쁜 거야. 엄청 큰 학교가 아주 전교생이 1000명이 넘어. 초등학교가. 그러니 손님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애가 방을 청소를 못해. 그럴 때 아이비가 방 청소 좀 하지. 그 말이 여기까지 나오겠죠? 그런데 훌륭한 리더는 그러면 끝까지 참는 거야. 그래서 요즘 좀 치워. 우리 딸내미
할머니가 저한테 아유 우리 아빠는 파일럿이야 파일럿. 왜? 파일럿 왜 파일럿이야? 우리가 무슨 얘기만 하면 비행기 태우잖아. 훌륭한 단위 칭찬의 기준으로 이런 각자의 어떤 엄치나 내가 학부모 연습 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엄마 친구 아들하고 비교하지 말라. 그러니까 애들이 주눅 들어가지고 제대로 못. 제가 그때 미국 가서 보고서 어떻게 당신을 이렇게 칭찬을 잘하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책을 한 권 꺼내서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책 제목이 코어퍼레이티브 디서블리티. 디서블리티는 후원 얘기거든요. 근데 앞단어가 이상한 거야. 협동이야. 아니 후원이란 말하고 협동이란 말하고 달라붙었어. 이거를 이해를 못했어. 협동이란 말도 이해가 안 됐어. 그러나 이 책의 핵심 포인트가 바로 아이들을 소속감을 그리고 자존감을 높여줘서 해라. 지금 원래 계속 연강을 하려고 했는데 45분이 되면 몸이 붓는 현상이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5분만 쉬고 화장실 볼일 보시고 이어서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